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아마 내일 공식 발표될 것 같은데 제가 엠바고를 깨고 미리 말씀 여쭈겠습니다.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당명이 자유공화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는 우남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그 자유고,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에서 공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걸 왜 축하하냐, 또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이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이고요. 백모 세뇌 탈출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환자 수가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의 20분의 1 정도, 중국 발표치의 20분의 1이요. 중국 실제는 1억 명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당연히 중국 발표치의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중국의 한 30분의 1쯤 되니까 실제로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치고요. 신규 환자 발생 숫자 중국의 2배가 훨씬 넘죠. 지난 24시간 보면 중국이 202명, 한국이 476명. 세계 최고치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 문재인은 신천지 탓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지금 번져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번지게 되면 서유럽으로 결국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탈리아에도 신천지가 있나요? 신천지가 중요한 매개고리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 중국인 입국을 안 막은 데에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안 막은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이라기보다 시진핑의 꼬붕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문팔육의 중국 사랑은 거의 이제 국가 반역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 보면 저희가 5가지 점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나는 원자로 핵심 부분, 핵심 그 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원자로 만드는 데서 우리가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를 하는데 세계 1위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한국의 개발자들이 디지털 센서와 디지털 방식의 제어를 하기 전에는 전부 아날로그 제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건설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깔끔하게 해내는 데에서 세계 1위입니다. 네 번째는 운영 기술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원전 관련돼서 심각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100만 메가와트급, 100메가와트급인데요. 100, 200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듈식 원자력 발전소를 저희가 개발했어요. 이게 세계 유일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싸게 지을 수 있고 중국보다도 더 싸게 지을 수 있는 모듈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에너지이고 또 그 국산 에너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생거짓말을 하면서 탈원전을 했죠. 거짓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전 수명 40년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원전 수명이 처음에 40년 정해진 거는요. 미국에서 정해졌는데 다른 거 없이 반독점법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원전이 한번 들어서면 주변에 다른 발전소가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한 40년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해서 감가상각과 반독점법 사이에 균형점을 미국이 이제 40년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수명은 원자로를 둘러싼 그 쇠 케이싱
철 케이싱의 열화, 철 케이싱이 이제 살살 달아나가거든요. 이게 열을 받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열반 할 때 그 열자 씁니다. 열등감 할 때 열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철 케이싱이 점점 얇아져 가요. 이 케이싱을 만들 때 그 철 케이싱이 얼마나 얇아지는가를 측정하는 그 지표를 미리 심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그 지표를 보고서 케이싱 아직 안 얇아졌네. 그러면 계속 수명 가는 거예요. 원자로라는 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 보면 계속해서 연장 운영 허가를 받죠. 연장 운영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원전 수명 40년 이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80년, 60년 막 연장 운영 허가 받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번째, 후쿠시마로 약 1,6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생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항의까지 했죠. 이 생 거짓말을 내세워서 탈원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세계 1위 원전 기술이 전부 중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 지금 엊그저께 한전공사에 중국 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주겠다고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안보는 어디로 갔냐 이거요. 그럼 결과는 뭐냐? 원전 노후화가 통째로 중국으로 가죠. 이건 국가 반역 사건입니다, 사실. 저 사람들 지금 중국을 섬기느라고 참 약간 황당한 게 뭐냐면 실제로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목숨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웰빙이에요. 배불러 터졌어요.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 이 지경이 되면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옛날 같으면 90년대 초 같으면 그래야죠. 테러 부대도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한 명 한 명 보면 전부 웰빙들이에요. 이석기조차 자기의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 한 명 보면 다 웰빙인 자들이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일을 태연히 저지르는 거예요. 태연히. 이것들이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차라리 국가 반역을 하려면 오케이 나 죽어도 좋아. 내가 한번 불질러 가지고 세상 빠개버리겠어. 이런 그 결기가 있으면 야 무서운 놈들이구나 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생걸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 반역질을 하니까 저것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나 알기나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문86에 그렇게 섬기는 중국이 요번에 이제 우한 코로나 때 어떤 죄악을 저질렀나 4대 죄악을 보면 4가지 모르쇠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거 엊그저께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쇠입니다. 이게 자연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면 이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발견돼야 돼요. 안 발견되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만약에 자연에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다들 바빠서 중국 공격 안 하려고 하는데 박쥐 잡아서 아마 이 바이러스 넣으면 박쥐가 그냥 적응 못하고 죽든지 그럴걸요. 아니면 박쥐에는 이 바이러스가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박쥐에서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 상태에 이 바이러스를 걸려 있는 박쥐군을 내놓든지 채집해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면은 이거 우한 생물학 연구소에서 다루다가 이거 잘못해서 밖으로 새 나간 겁니다라고 자백을 하든지 둘 다 안 하잖아요. 그냥 모르쇠예요. 두 번째로 11월 말에서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역병이 창궐되는데 그걸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세 번째로 그 2개월 동안 각종 국제회의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회의 같은 경우에 중국은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요. 세계 군인 올림픽, 미국 방문단 별거 다 했어요. 네 번째로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거 오늘 이제 오후 4시쯤 받은 거예요.
한국이 4,200명인데 중국이 8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중국이 2달 앞서서 했는데 우리보다 2달 앞서거든요. 우리 지금 이 증가 속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의 20% 이짝 저짝이에요. 어떨 땐 막 50%씩 늘었고 이때 20%라는 건 매일 24시간 동안 분모는 뭐냐? 뭐에 대비 20%냐? 누적 환자 수의 20%예요. 그럼 중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속도로 늘어왔다 그러면 지금 한 1억 명이 훨씬 넘어야 되고요. 매일 수천만 명 이상이 더 발병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주째 6만, 7만, 오늘 이제 간신히 8만 넘겨줬네요. 8만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숫자를 조작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 생 거짓말 아니야? 라고 결국 알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 모르쇠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바이러스의 오리진에 대해서 모르쇠,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 그 다음에 모르쇠 하면서 마구 세계 각국에 대표단 보내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모르쇠. 네 번째로 통계에 대해서 모르쇠, 거짓말하고. 차라리 한국이 지금 마루타가 돼서 오히려 한국이 이 병이 얼마나 살벌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준 케이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마루타가 된 덕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인류를 섬기게 될 줄은 이거 참 정말 한심한 얘기죠.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중국 바이러스 무기를 위한 인간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앞으로 이제 맛이 가죠. 왜냐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 딱 창궐 시작했을 때 작년 11월 말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진핑이 나와서 신종 사스가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연 상태의 것인지 자연 상태에서 돌연변이 되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 우한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에서 새나간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자지단간에 미국 질병통제센터 또 WHO와 같은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저희 중국에 들어와서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국제회의, 또 관광, 또 비즈니스, 여기 외국 출국을 극도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국자들은 미리 2주 전에 격리된 시설에 들어가서 관찰된 후에 출국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이런 발표를 했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통계도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좀 1억 명,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통계도 제대로 내놓고 그래야 정상이죠. 이걸 다 모르쇠로 하고 다 거짓말로 전부 처발라 버리니까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랑 상종하려고 하겠어요? 중국 끝난 겁니다. 중국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 바이러스 자체에서도 끝난 거지만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뻔뻔하게 거짓말 치면서 모르쇠하는 그 행태 때문에 끝난 겁니다. 8만 명, 신규 발생자 200 몇십 명,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집단과 누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어요. 중국이 끝났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중국인들이 불만이 높아질까 봐 마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제어된 것처럼, 이미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우리 이제 양쪽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이 나게 돼요. 하나는 종북 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가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라고 흔히 말을 해서 붙여줘온 짝퉁 우파 세력, 짝퉁 보수 우파 세력, 이게 양쪽 다 끝납니다. 왜냐? 이들의 양쪽 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끝없이 번영해가는 중국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난 YS 무렵부터 1990년대부터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금융자본, 미국의 산업자본이 중국을 키워주기 시작했거든요. 90년대 초. 그때 이후로 약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종중종북과 짝퉁 우파의 공생구도였습니다. 짝퉁 우파의 레시피는 다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보수주의입니다. 시장, 혁신, 기업, 작은 정부, 균형 예산. 이 경제 보수주의는 그 자체로는 오케이입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두 개와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아래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입만 터는 반공, 진정성 없는 반공. 두 번째는 친중 영구 분단. 자, 그 전에 경제 보수주의는 마땅히 종교 보수주의, 또 애국주의, 또 철학 보수주의와 결합했어야죠. 제가 보수주의의 한 네 가지, 사실은 세 가지고 철학 보수주의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본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를 끌어가지고 당신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애국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인간관이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다. 이걸 같이 이렇게 몬딩을 해주는 거죠. 또 이제 그 신앙심이 깊은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이건 당신이 말하는 그 보수주의는 다르게 뒤집어 보면 이게 애국주의고 또 저렇게 뒤집어 보면 경제보수주의다. 또 대한민국 사랑해요 라는 애국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의 그 애국심의 본질을 한번 까보자. 그럼 그 안에는 개인, 자유, 인간 존엄 이런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인 인간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보수주의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셋을 연결시켜서 본딩을 해주는 게 철학보수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철학보수주의는 그 본드니까 잠깐 옆으로 빼두면 결국은 보수주의가 드러날 때는 경제보수주의로 드러나든지 신앙심, 종교보수주의로 드러나든지 애국심으로 드러납니다. 보수주의가 드러날 때는. 이 셋을 연결시켜서 이 셋을 서로 서로 공용어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식인들, 이 보수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데 대한민국에 그러는 사람들이 그 보수 정치 철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으니까 백모가 거의 유일하게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제발 백모가 아무 인기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빨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보수주의가 어디랑 손을 잡았냐. 그냥 반공, 요교. 물론 반공 중요하고 요교 중요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25 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전이에요. 지금 80인 분들이 10살 때 6.25입니다. 지금 85인 분들이 15살 피난길에서 이것저것 심부름하던 나이가 6.25예요. 즉 6.25를 자기의 선택으로서 그게 말하자면 내가 이거 도저히 빨갱이들 쳐내려오는 거 못 참겠어 해서 군에 복무를 하고 막 그 다음에 그 남로당 혹은 그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90대라고요. 그러면 전승된 기억이거든요. 혹은 어린 나이에 본 기억이에요. 그냥 6.25라는 게. 거기다가 6.25의 두 종주국이 소련과 중공인데 소련은 91년에 망했고 소련 위성국가인 동구는 89년부터 망했고 이미.
중국은 90년 들어서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와 미국 금융자본, 미국 산업자본에 의해서 각광을 받고 성장을 해서 우리가 빨대 바꾸서 같이 번영해온 그런 집단이 돼버렸다고요, 중국은. 그럼 반공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깊게. 반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지. 반전체주의가 들어있거든요. 왜 공산당이 싫냐고. 왜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오케이, 왜 싫어? 너 공산당 본 적 있어? 없거든요. 너 공산당이 죽창으로 사람 배 찔러 죽이는 거 너 옆에서 구경한 적 있어? 없거든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왜 공산주의가 안 되냐? 왜 거기에 안 되냐? 특히 이렇게 중국처럼 변형된 공산주의조차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개인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존엄성. 개인 존엄성은 진실 존중. 개인 존엄성과 자유는 진실 존중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저 우한 코로나 가지고 생거짓말 치는 거 보세요. 개인 존엄성과 자유는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개인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그것을 성립 가능하게 해주는 진실에 대한 용기와 존중심 그걸 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공산주의나 혹은 거기서부터 변형돼서 나온 찌끄레기는 도저히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2011년에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썼을 때 쇼킹했다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책 그래도 1년에 한 7, 8천 권 나가요. 한 10년 전, 거의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을 쓴 이유는 제가 2009년 말에 이쪽 바닥에 들어와서 전업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참 답이 없어. 그리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그때 제 나이 50인데 제가 커피 심부름을 했어요. 나이가 젊어서. 그래서 참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여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을. 그래서 201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도 아껴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 책. 그때 제목이 쇼킹했다고요. 왜냐? 개인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나쁜 뜻이었어요. 개인주의자. 그 나쁜 뜻이에요. 그거 뒤집은 게 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요 개인이고요. 저는 개인주의자예요. 제가 말하는 개인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나의 독립성, 나의 실존적 고독. 사람은 결국 혼자 산다 이거야. 혼자 나서 혼자 죽는다 이거예요. 나의 영혼, 영성 이런 걸 중심으로 그 안에 내 속에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을 할 때, 그걸 발견을 할 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진실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진실이라고 따져서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치고 나가는 것. 그때 내가 나다워진다. 개인주의자의 핵심은 뭐냐면 나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죠. 너인 존재가 되어라. Become what you are. 나가 난데 왜 또 내가 돼야 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아니죠. 짝퉁 나죠. 그런 걸 진실 존중을 모르고 그 진실 존중을 통해서만 개인 존엄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자유라는 건요. 진실 존중을 위한 자유, 진실 존중에 의한 자유, 진실 존중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한테. 거기에 도달하려면 진실 존중밖에 없다. 그때 내가 나다운 존재가 된다. 그때 내가 유니크한 존재가 되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진실은 남이 보는 진실과 0.001 포인트만큼 다르거든요. 아무리 진실이라는 건 과정이니까. 진실은 보다 진실된 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렇게 그 나선으로 향해서 말려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세상은 다면적이고 무수히 많은 경험, 무수히 많은 감각이 계속 이어지고 무수히 계속해서 현실은 바뀌고 따라서 계속해서 진실을 따라서 이게 그 수렴해 나가는 거죠. 과정이란 말이죠. 보다 진실된 것을 위해서. 뉴턴 이전의 물리학적 혹은 우주관하고 뉴턴에 의해서 정립된 물리학과 우주관을 비교를 해보면 뉴턴이 보다 진실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인슈타인이랑 비교해보면 아인슈타인이 보다 진실된 거죠. 우리가 편의상 상대 속도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아인슈타인식으로 계산 안 하죠. 복잡하게. 뉴턴식으로 아직도 계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보고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한 것에 비하면은 값이 틀린 값이지만 충분히 정확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턴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보다 진실돼요. 그전에 비하면. 또 뉴턴에 비하면 아인슈타인이 보다 진실되고 진실이란 건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정을 파도를 타는 걸 즐기는 거. 그때 내가 나다운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자의 덕목이고 개인주의자의 원칙이고 개인주의자의 금과 옥조고 개인주의자의 가치관이라고요. 이게. 박원순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어요? 주사파한테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어요? 문재인한테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 헛산 거예요. 평생 동안 나다운 존재가 돼본 순간이 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제가 보면은 나이 20살 때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줄기줄기 김일성 수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러고서 머리와 영혼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30cm 철판 씌우고 그 다음에 산소용접으로 불어갖고 떼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 1m 콘크리트 딱 치고서 애 낳고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버젓하게 돌아다니면서 나이 50, 60 된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개인주의자거든요. 반공이 여기까지 왔어야 된다고요. 말갱이 치떨려 없애. 이거는 우리 선배 세대의 경험이죠. 즉자적 반공이죠. 쟤들이 우리 먹으려고 내려오니까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래서 그분들 목숨 걸었어요. 소중하다고. 그분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마땅한 심오한 철학은 다른 거라고요. 그분들은 이런 심오한 철학 필요 없어요. 왜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철학적 통찰이 없으면 다 진정성이 없는 입으로만 터는 반공이에요. 나 빨갱이 싫어, 빨갱이 싫어. 백모 전향 안 했어, 저놈. 저놈 왕년에 빨갱이야. 나 그래서 거래 안 해. 뭐 이런 식. 웃기는 빨갱이 본 적도 없어, 이 사람들. 빨갱이를 본 적이 없어요. 빨갱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빨갱이의 그 사고방식, 그 빨갱이의 진짜 원단 빨갱이의 사고방식과 그 사상적 훈련 과정, 이게 뭔지를 몰라. 행태, 이거 뭔지 실감을 못해요. 그래 놓고 입으로만 반공.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짝퉁 보수 우파의 레시피, 두 번째 레시피예요. 자, 경제보수주의로 근사하게 탁 둘렀어. 시장 좋습니다. 기업 좋습니다. 혁신 좋습니다. 작은 정부 좋습니다. 균형 예산 해야죠. 다 맞는 얘기야. 경제보수주의를 하나 둘렀어. 그 다음에 빨갱이 안 돼. 빨갱이 안 돼. 공산당 안 돼. 또 하나 멋있게 또 아우라 둘렀어. 마지막 진짜로 거기에 안고는 뭐냐? 친중 영구 분단이에요. 북한과 적당히 대립하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중국 그거 무서운 나라지. 계속해서 잘 발전할 거야. 그래 우리 중국이랑 잘 지내야 돼. 쌀라. 이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 미국 글로벌리스트랑 똑같은 거죠. 힐러리의 골드만삭스 연설 보세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돼서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적당히 남북 간의 긴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좋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래도 레드라인을 안 넘고 이러한 구도를 잘 이해하고서 처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정은은 영 형편없이 강경파입니다. 김정은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 및 김정은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게 힐러리 연설의 코어예요. 조선중앙이 이끄는 그 짝퉁 보수 우파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짖고 폄훼하고 비방해 왔잖아요. 글로벌리스트 관점이에요. 근데 미국 글로벌리스트가 뭐하고 자빠졌냐? 친중빨이 하면서 완전히 아주 개념 없는 극단 좌파, 극단 PC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데 중국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중국 자체가 이제 끝장난 겁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상종 못할 놈으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쟤들은 결정적일 때 생 거짓말하면서 모르쇠 하는 애들이다. 큰일 날 놈들이다 저건.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쟤들 믿고 뭘 하겠냐. 결정적일 때 딱 안면 몰수하고 모르쇠. 쟤를 믿고 뭐 하겠냐. 이렇게 전 인류에 의해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중국 침몰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려고 지난 3년간 싸워왔잖아요. 트럼프가 2017, 2018, 2019. 이 디커플링이 딱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커플링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밀어내서 중국으로부터 족탈불급의 세계 1위 제조업 기지 지위를 걷어들이는 거, 다시 뺏어내는 거. 이 작업이 이제 디커플링인데 이거 이제 무지막지하게 진행된다고요. 애플사가 이때까지 중국에서 발을 뺄까 말까 인도에다가 땅 좀 사서 공장 비슷하게 일단 지어놓고 좀 해보지. 그래서 제한적으로 했었어요. 이번 코로나 진행되고 나서 애플사 어떨 것 같아요? 야, 방 빼. 폭스콤 애플의 그 중국 그 생산기지 총괄 운영하는 폭스콤 같은 경우 이제 문 닫게 생겼다고요. 저거 방 빼요. n분의 1로 깎이는 거예요. 인도,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간다고요. 애플이. 분산돼서. 끝장난 거예요. 중국은.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침몰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